그림으로 배우는 간호인이다. 시험에 꼭 나오는 결핵 진단부터 헷갈리는 약물 부작용까지.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고 한 번에 외워볼까요? 자, 본 수업 들어가 볼까요? 결핵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래가는 구침 이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그건 결핵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일각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몰랐던 결핵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결핵이라고 하면 기침을 심하게 하는 폐 질환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이죠,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결핵은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태우면서 폐뿐만 아니라 신장, 뼈, 심지어 뇌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서운 전신 질환이거든요. 바로 이 차이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결핵에 대한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순서로 결핵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경고 신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대처법, 그리고 이 긴 싸움의 핵심인 치료와 약물 이야기까지.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결핵의 전체 그림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기침이라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우리 몸은 이미 결핵균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핵심 신호입니다. 이상하게 오후만 되면 몸에 미열이 살짝 오르고, 밤에는 자다가 식은땀을 줄줄 흘려서 이불이 축축해지고, 또 잘 먹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계속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결핵을 소모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결핵균이 내 몸의 에너지를 연료처럼 계속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고갈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주 잘 먹는 것. 결핵균과의 전쟁에서 우리 몸이라는 군대가 지치지 않게 하려면 고칼로리, 고단백 식단이라는 든든한 군수물자 보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결핵의 여러 증상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응급대처가 필요한 순간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객혈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당황하는 겁니다. 정확한 대처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골든타임을 지키면 열쇠가 됩니다. 객혈이 발생했을 때 이 네 가지 행동 지침이 당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절대 안정.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금식. 음식이나 물이 기도를 자극해서는 안 되니까요. 셋째, 상반신을 살짝 높여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가슴에 얼음주머니를 대서 혈관 수축을 유도하는 것.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자,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결핵과의 긴 싸움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항결핵제, 즉 치료약입니다. 결핵약 복용에는요, 세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약은 하루에 딱 한 번만 먹습니다. 둘째, 약의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절대로 약을 한 종류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핵균이 워낙 똑똑해서요, 약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여러 종류의 약으로 동시에 공격하는 칵테일 요법을 쓰는 거죠. 자, 이제 이 긴 싸움을 함께할 동료들, 즉 각각의 항결핵제 약물들을 한번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약들은 저마다 아주 독특한 성격, 그러니까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그 특징을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약은 이소니아지드, 줄여서 INH라고 부릅니다. 이 약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손발이 저릿저릿한 말초신경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타민 B6를 함께 먹어주면 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은 리팜피신입니다. 이 약은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약을 먹고 나면 소변이나 땀, 심지어 눈물까지 붉은 오렌지색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처음 겪으면 내 몸에 무슨 문제 있나 하고 굉장히 놀랄 수 있는데, 이건 약물이 몸에서 잘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니까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타게 보고 싶어 시력이 흐려지네. 여러분, 이 문장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에탄부톨이라는 약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외우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애타게 이 약은 시신경에 영향을 줘서 시력을 떨어뜨리거나 색깔 구분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중에 시야가 조금이라도 흐려진다? 이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약물을 더 살펴볼게요. 스트랩토마이신은 귀, 특히 청력에 영향을 주는 제8 뇌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고요. 피라지나미드는 간 수치를 높이거나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약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안전한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아시겠죠? 결핵 치료의 가장 큰 적은요,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내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이 싸움의 절반 이상을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침이라는 작은 증상 뒤에 숨어있던 결핵의 진짜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는 소모성 질환이라는 특징부터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객혈 대처법, 그리고 저마다 다른 성격을 가진 치료약들까지요. 이제 이 모든 지식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이 지식을 무기 삼아서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가 이 길고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더 현명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